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로 이 채널을 즐겨 듣는 청취자입니다. 제가 이 채널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로 느끼는 바가 많아요. 저 역시도 상상하지 못했던 배신을 당했던 일이 있기에 더더욱 그런 것 같네요. 제게 있었던 기가 막혔던 사연을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들이 그저 착하고 순해 빠진 여자라고 불렀어요. 그건 어린 시절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저 저를 아는 누구라도 너무나 순하고 착해서 남한테 사기당하기 딱 좋다고 말을 할 정도였답니다. 하지만 저도 겉으로만 그랬지 속으로는 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답니다. 웬만해서는 화를 내지는 않았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는 단칼에 그 사람을 거절해버리는 일도 있었죠. 제 어린 시절 얘기를 먼저 들려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친할머니를 모시고 엄마, 아빠, 그리고 남동생과 5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친정 엄마는 정말 저보다도 훨씬 더 착하시고 순수한 분이셨어요. 너무 순수하다 보니 동네에 있는 아줌마들이 때때로 무시를 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까 그 정도는 되니까 그런 성격의 아빠와 계속 살고 또 성격이 포악했던 친할머니까지 모시고 살았죠. 웬만한 여자들 같으면 벌써 도망가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늘 웃는 얼굴로 다 해내신 친정엄마가 오늘따라 참 많이도 보고 싶네요. 친정엄마의 성격은 가족에 대한 집착이 많으시고 남이 무슨 말을 해도 귀담아 듣고 속상해하고 그러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할머니나 아빠가 엄마에게 함부로 대하고 속상하게 하셔도 꾹 참고만 계셨죠. 아빠는 엄마에게 정말 막말을 많이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툭 하면 무시하는 발언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대충 이런 말들을 늘 입에 달고 살았어요. 아이고, 이 여편네야. 무식한 거냐, 순진한 거냐?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인 척을 하는 거냐? 왜요, 여보? 내가 뭐 잘못한 거예요? 그래요? 이놈의 여편네야. 그게 말이나 되냐? 그걸 고집곧대로 믿고 함부로 샀어. 이런 거 다 상술이라고, 상술. 그래도 애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샀어요. 맛도 있고. 어이구, 말로만 그렇지. 딱 보면 모르냐? 이거 수입산 고기라고. 이걸 어디 한우라고 믿고 덥석 사고. 아닌데, 이거 진짜 한우 맞다고 했는데. 정말이에요, 여보. 그럼 이거 수입인데 한우라고 속이고 판다고 누가 말하고 파냐? 무식한 여편네. 아주 내가 평생을 속 썩는다. 아유, 무식하다, 바보 같다라는 식의 말은 아빠가 늘 많이 하시던 말씀이셨어요. 저희 남매가 있건 없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조금 크니 아빠의 그런 말이 너무 듣기 싫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말씀을 듣고도 그저 가만히 계셨어요. 아니라는 변명은 하셨지만 기어 들어가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셨기 때문에 아빠의 상대가 되지는 않았죠.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저는 너무 속상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아빠의 하녀도 아니고 집안의 식모도 아닌데 꼭 그런 취급을 하는 것 같아서요. 함께 사는 할머니는 아빠보다 한술 더 뜨셨어요. 하다못해 집안의 살림 가지고도 하나부터 10까지 잔소리를 하셨죠. 애미야, 너는 어떻게 된 애가 이렇게 살림 하나를 똑바로 못하냐? 집에서 하는 게 뭐가 있다고? 네? 왜요, 어머님? 뭐 잘못됐어요? 아니, 싱크대랑 여기 서랍 좀 깨끗하게 정리하고 좀 닦고 살아야지. 더럽게 이게 뭐냐? 아, 네, 어머님. 제가 이거 부업 빨리 해주느라고 미처 못 닦았어요. 이것만 다 하고 닦을게요. 그 꼴랑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번다고 지금 유세 떠는 거냐? 돈을 벌면 얼마나 번다고? 당장 닦지 못해? 난 세상에 이런 더러운 집에서는 못 산다. 얼른 닦아. 네, 어머님. 죄송해요. 지금 바로 닦고 서랍도 정리할게요.
으이구 답답이. 애비는 어디서 저런 멍청한 것을 데려와서는. 세상에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할머니는 늘 엄마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할머니의 말은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도 계속되셨죠. 아주 어찌나 엄마를 힘들게 하시던지 자신의 몸이 편찮으셔서 똥기저귀를 갈아주는 엄마에게도 막말을 쏟아내셨던 그런 분이셨답니다. 할머니는 늘 머릿속에 아빠같이 훤칠하고 잘난 남자를 멍청한 엄마가 발목 잡으셨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엄마가 뱃속에 저를 임신하셔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시켰고, 그 때문에 아빠는 더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생각이 깊이 자리 잡혀 있으셨답니다. 할머니의 그런 얘기는 저와 남동생이 외울 정도로 아주 자주 하셨어요. 아주 저 멍청한 것이 임신만 하지 않았어도 이 꼬라지는 안 볼 텐데. 조심 좀 할 것이지. 여자같이 몸뚱아리 하나 간수 못하고. 으이구.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네요. 그래 이거사. 알면 다행이다. 알면. 애비같이 잘난 놈이 어째 네 뱃속에 애를 만들었다니? 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구먼. 도대체 어떻게 애비를 꼬신 거냐? 어?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만. 어머님, 애아빠도 저 좋아했어요. 저만 따라다닌 거 아니에요, 어머님. 그거야, 네가 하도 멍청하고 바보 같으니까 불쌍해서 같이 있어준 거겠지. 니네 부모 다 죽고 혼자 그렇게 지내고 있으니 우리 마음 약한 애비가 불쌍해서 그런 거 아니겠냐? 그때 우리 아들 좋다고 쫓아다닌 선생도 있었는데 뭐가 아쉬워서 너 같은 애랑 그랬겠냐? 어? 할머니는 그렇게 엄마에게 가슴에 파묻힐 말씀을 많이 하셨답니다. 그 덕분에 저와 남동생은 할머니의 그런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외울 정도가 됐죠. 어린 시절에는 그저 할머니들은 다 그런가 보다 싶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점점 나이가 드니 다른 집 할머니들의 모습과 비교가 되더군요. 저는 친한 친구 중에서 친할머니와 함께 산다는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너희 할머니는 어때? 응? 뭐가 어때?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냥 어떠냐고. 너희 할머니도 엄마한테 막 이상한 말 하시고 욕하고 그래? 뭐라고? 이상한 말을 왜 해? 우리 할머니는 엄마가 집에서 부업하시니까 오히려 우리 밥도 다 해주시고 빨래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아, 그래? 근데 왜? 너희 할머니는 어떠신데? 막 욕하고 이상한 말 하시고 그런 거야, 정말?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냥 TV에서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궁금해서. 우리 할머니도 안 그러셔. 우리 떡볶이도 만들어주시고 집안일 하시느라 힘드셔. 아, 그렇구나. 맞아. 할머니들은 다 그래. 한시도 가만히 안 있으시지. 나한테 맨날 강아지라고 부르시면서 얼마나 챙겨주신다고. 너도 다음에 우리 집 놀러와. 우리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간식 먹자. 친구는 저와 정반대의 할머니를 갖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물어본 말에 저는 오히려 너무나 비교가 되어 마음이 좋지 않았죠. 다른 할머니들은 안 그런데 왜 유독 우리 할머니만 이럴까 하는 생각에 한참 동안이나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혹시 저 할머니가 진짜 할머니가 아니라 가짜 할머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바보 같은 생각이지만 계모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항상 나쁜 모습으로 나오는 영화 속 주인공 같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러기엔 아빠와 너무나 똑같이 생기신 할머니셨습니다. 저와 동생은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던 것 같아요. 남들은 서로 먹을 것으로 다투고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로 싸우곤 한다는데 저희 남매는 오히려 다투기보다는 서로 똘똘 뭉쳐서 아빠와 할머니에 대한 얘기, 엄마를 지켜주자는 말들을 많이 하며 지냈어요. 저희가 힘을 합쳐 나중에 꼭
엄마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자는 말을 특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누나, 나 나중에 힘 세지고 돈도 많이 벌면 꼭 우리 엄마랑 따로 살 거야. 진짜야. 그래, 그러자. 누나도 엄마랑 따로 살고 싶어. 맨날 이렇게 아빠랑 할머니한테 구박받고 사시는 모습 너무 보기 싫어. 맞아.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예쁜데 왜 그렇게 못 살게 구는 거지? 할머니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엄마한테 다 시키잖아. 엄마는 부업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밥 차리고 설거지도 모두 다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 많이 도와드리자. 알겠지? 누나도 밥 먹고 나면 설거지하는 거 최대한 많이 도와줄 테니까 너도 청소 같은 것 좀 많이 도와드려. 응? 그래야 엄마 안 힘드시지. 알았어, 누나. 나도 그럴게. 저와 동생은 그렇게 엄마에 대한 마음이 커서 최대한 집안일을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아직 서투르고 부족하긴 했지만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시는 할머니는 그것조차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를 많이 예뻐하는 것 같지도 않으셨고, 저희가 어수룩하게 집안일을 돕다가 실수하는 것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죠. 한 번은 제가 설거지를 도와드린다고 하다가 그릇 하나를 깬 적이 있었어요. 엄마는 가족들의 운동화를 빠시느라 화장실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셨고요.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그릇이 떨어져 깨져버렸고, 그 순간 너무 놀란 저는 어찌할 줄 몰라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졌죠. 아이고 아이고, 이게 뭔 난리냐? 그러게 왜 하지도 못하면서 거기서 그렇게 설레발을 치냐? 어? 할머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힘들까봐. 네 엄마가 힘들다고 너보고 하라고 하디? 이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일을 더 만드는 거잖아.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원. 남들 다 하는 설거지 하나 하기 싫어서 자식 새끼 시키는 꼬라지 좀 보소. 자고로 그릇 깨지면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하는디 집안 꼴 잘 돌아간다. 잘 돌아가. 에휴, 뭘 그렇게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어? 당장 깨진 그릇 못 치워? 어? 할머니, 근데 이거 어떻게 치워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유, 혈압이야. 잘한다, 잘해, 아주. 애미야, 네 딸년이 그릇 깬 거 얼른 나와서 치우지 못하냐? 정말 너무나 매몰차게 말씀하시는 할머니의 모습에 저는 그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한 일인데 어찌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할머니의 소리를 듣고 엄마가 화장실에서 나오셔서 그릇들을 치워주셨습니다. 엄마는 제가 혹시라도 다칠까봐 저를 싱크대 아주 멀리 가 있으라고 하셨고, 손수 무릎을 꿇고 깨진 그릇을 담아 버리시고 걸레질까지 깨끗하게 하셨어요. 속상하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도 있던 저는 방 안에 들어가 한참을 울고 있었는데, 잠시 후 깨진 그릇을 다 치우고 제게 오신 엄마가 저를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죠. 우리 딸 다친 데 없지? 괜찮아, 괜찮아. 엄마는 우리 딸 마음 다 알아. 고마워. 엄마, 미안해. 난 엄마 도와주려고 한 건데 오히려 엄마를 더 힘들게 한 것 같아서. 아니야, 그런 말이 어딨어. 엄마는 딸이 이렇게 해준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 정말이야, 너무 행복해. 엄마, 정말 너무 고마워. 엄마 있잖아, 우리 할머니랑 따로 살면 안 돼? 나 할머니 너무 무서워. 엄마도 할머니 때문에 힘들잖아. 응?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랑 따로 살자. 우리 딸이 많이 놀랐구나. 세정아, 할머니는 네 아빠를 낳아주신 고마우신 분이야. 우리 가족 중에 가장 어른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살면서 할머니 말씀 잘 듣는 게 맞는 거야. 응?
엄마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엄마는 할머니가 좋아? 난 싫어. 엄마한테 맨날 이상한 말하고 아빠 편만 들고 그러잖아. 안 그래? 난 그래서 할머니 싫어. 정말 싫다고. 세정아, 그러지 마. 응? 할머니 미워하면 안 돼. 진짜 안 돼. 너무 속이 상했던 저는 할머니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을 했지만 엄마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오히려 저를 다그치셨습니다. 그때는 엄마의 그런 말이 많이 서운했어요. 무조건 다 괜찮다고 하시면서 참는 모습이 너무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어보니 그런 것들이 모두 저희 남매를 위해서 그러셨다는 것을 깨달았죠. 할머니랑 아빠가 싫다고 함께 살지 않으면 저랑 동생은 아빠 없는 삶을 살게 될 거고 그로 인해 여러 가지 더 힘든 일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엄마는 알고 계신 것이었어요. 엄마는 어쩌면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힘든 내색도 하지 않으시고 애써 참으며 저희 남매를 지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생과 저는 엄마의 그런 성격을 쏙 빼닮았는지 친구들 사이에서도 착하고 순하다고 소문이 날 정도였어요. 다툼이 싫었고 논쟁을 하는 자체도 싫었으며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 친구들과의 불화에 끼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저의 모습을 보고 조금 바보 같다고 놀려대는 친구들도 가끔 있었는데 그냥 그런 친구들은 무시해버리고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참기가 힘들었지만 그런 것도 몇 번 겪다 보면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더라고요. 남동생 역시 남자아이들 사이에서도 그저 조용한 평화주의자로 통했습니다. 특별하게 친화력이 좋거나 하지도 않았지만 불필요한 말도 하지 않았고 그냥 묵묵히 자기 할 일만 하는 아이였죠. 한창 남자아이들이 힘도 세지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을 때가 생길 때도 동생은 그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자기 할 일만 했어요. 덕분에 학교 선생님께는 항상 좋은 평가를 받았고 성적도 그리 나쁘진 않았죠. 동생과 제가 별 탈 없이 학창 시절을 보내고 엄마를 도와드리려 노력하며 지내고 있는 사이 또 한 번 아빠는 큰 사고를 치게 되십니다. 훤칠한 키와 뺀지르르한 피부를 가져서 나이보다 더 젊어 보이시는 아빠는 엄마를 두고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만 있는 엄마는 항상 후질근한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맨얼굴로 계셨지만 아빠는 항상 자신의 외모에 관심이 많으셨고 옷도 잘 사입으셨는데 그게 다 만나는 여자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실이 발각되고 나서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여자의 울부짖음을 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겉으로 속상한 티를 많이 내지 않으셨었는데 그 일만큼은 많이 힘드셨던 모양이에요. 울며 불며 아빠에게 매달리면서 말씀하셨죠. 여보, 왜 그래요? 아니죠. 아니라고 말해요. 자식 새끼 놔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나 잘못한 것도 없고 열심히 집에서 일하고 아이들 키웠는데 왜 그래요, 여보? 정말 왜 그래요? 에이, 이거 놔. 바지 찢어지겠어. 놓고 얘기해, 놓고. 정신 좀 차려, 이 사람아. 여보, 정말 이러지 말아요.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왜 이렇게 청승을 떨고 난리야. 알았어. 이거 좀 놓고 얘기해, 응? 엄마는 이성을 잃으셨고 아빠의 바지를 잡으며 소리치고 계셨죠. 하지만 그 모습을 본 할머니는 오히려 엄마의 손을 아빠 바지가랑이에서 떼어내며 매몰차게 말씀하셨어요. 여우 같은 마누라하고는 살아도 곰 같은 마누라는 못 데리고 산다더니 아주 딱 미련 곰탱이구만 아주. 이건 놔라. 네가 집에서 얼마나 그 짓꼴로 하고 있었으면 애비가 1억원냐. 남편은 자고로 여자 하긴 나름이라는데 네가 이렇게 청승 떨고 있으니까 어느 남자가 좋아하겠어? 어?
어머님, 왜 그러세요? 그거 나쁜 말씀이에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아니, 그렇지 않냐? 남자들이 괜히 바람을 피우냐? 괜히 다른 여자를 만나? 다 이유가 있으니까 만나는 거지. 그걸 네가 사전에 막아야지. 그게 집에서 여자가 할 노릇 아니더냐? 너도 정신 똑바로 차려라. 할머니는 그렇게 엄마를 아빠에게서 떼어내셨고 울부짖고 있던 엄마를 놔두고 아빠와 밖으로 나가버리셨습니다. 밖에서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있었던 일로 저는 할머니와 아빠에게 아주 큰 실망을 했죠. 그리고 오로지 엄마를 어떻게 해서든 꼭 행복하게 해드려야겠다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아빠와 할머니의 얼굴이 보기도 싫어 일부러 밥도 잘 먹지 않고 방 한쪽 구석에 틀어박혀 잘 나오지 않았어요. 차라리 부모님이 이혼이라도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또다시 아빠와 할머니에게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왔고 저와 남동생에게도 뭔가 오해가 있어서 착각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정아, 세민아, 아빠 미워하면 안 돼. 알았지? 엄마가 뭔가 잘못 알고 그런 거니까. 응? 알았지? 엄마가 뭘 잘못 알아? 확실하게 다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엄마가 착각한 거였어. 이제 오해 다 풀렸으니까 너희들도 그때 있던 일 다 잊어. 응? 엄마는 지금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알았지? 저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지만 엄마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속으로는 두 분이 이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기에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엄마 역시 그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에 일부러 저희를 안심시키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내고 저는 대학생이 됐어요. 공부를 아주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지방에 있는 4년제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죠. 연애하고 술 먹고 하는 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 생활 내내 알바를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었어요. 친한 친구들과 가끔 밥을 먹고 수다 떠는 정도만 했었고 그 외에는 딱히 별 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집에는 상황이 좋지 않아서 제가 알바를 열심히 해서 생활비와 학비를 보탰어야 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 눈을 돌릴 여력이 없기도 했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누워만 계셨기 때문에 약값에 병원비까지 돈 들어갈 곳이 너무 많았거든요. 학교 공부에 주중 알바, 주말 알바 두 탕씩 뛰면서 열심히 일을 하며 대학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학비가 모자라 휴학을 한 상태로 한 2년 동안은 정말 열심히 일만 한 적도 있었죠. 그렇게 늦가기 대학생이 되어 졸업반이 되었을 때 알바에 지쳐 몸이 너무 피곤해 한번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이 학교와 일을 병행하다가 결국 병이 나고 만 것이죠. 근데 그때 저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어요. 함께 알바를 하던 차갑고 싸가지 없던 남자였는데 평소엔 별로 말도 안 하더니 그날 제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저를 업고 근처 병원까지 가줬다고 하더라고요. 잠시 뒤 깨어난 병원에서 그 남자의 얼굴이 보여 화들짝 놀랐습니다. 괜찮으세요? 아,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아니, 아까 일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그럼 그쪽이 저를 병원에 데려다 주신 거예요? 아니, 뭔 놈의 여자가 그렇게 무거워요. 아, 정말 이렇게 무거운 분은 처음이에요. 뭐 괜찮다는 말은 생략하죠. 서로 같이 알바하는 처지에 돕고 사는 거죠, 뭐. 뭐 정신 차리신 것 같으니까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아니, 잠깐만요. 저기 너무 감사해요. 정말 너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제가 맛있는 거 한번 대접할게요. 아, 됐어요. 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사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몸이나 잘 추스리세요. 좀 차갑게 느껴지던 그 남자는 제가 식사를 대접한다는 말도 거부한 채 그대로 병원 밖을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 남자는 한눈에 보기에도 꽤 비싼 브랜드의 옷을 입고 다니면서 재미로 일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의 사람이었답니다. 뭔가 절실함도 없고 돈에 대한 집착도 없었고 말이죠. 항상 손에는 비싼 커피 브랜드를 들고 있었으며 그 누구에게도 먼저 인사를 하고 친한 척을 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 그 사람이 저를 병원에 업고 데려왔다는 사실에 저는 너무나 고맙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제 성격상 누구에게 신세를 지고는 못 참는지라 그 남자에게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한 끝에 그 남자에게 도시락을 한번 싸주기로 했어요. 제가 같이 식사를 하자는 것도 거부를 했고 웬만한 선물을 사주어서는 성에 차지도 않을 것 같아 고심 끝에 생각해낸 것이죠. 마침 따뜻한 봄날에 기분도 좋고 해서 모처럼 김밥을 싸고 과일도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어린 시절부터 엄마를 도와드리던 습관이 있어 이런 걸 꽤 잘하거든요. 자취생활 몇 년을 하다 보니 실력은 점점 더 늘었고요. 보기 좋은 것이 먹기에도 좋으니 최대한 예쁘게 싸서 그 남자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저기, 이게 뭐예요? 도시락이에요? 네, 맞아요. 그게 제가 준비했는데 그냥 맛있게 드셔주세요. 식사 자리도 거부하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나 잘 먹고 잘 산다니까요. 이런 거 필요 없다는데 뭘. 그래도 제가 너무 감사해서 그런 거니까 일단 받아주세요. 받아서 남을 주시더라도 그쪽이 직접 해결해 주세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하죠. 아유, 정말. 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알았어요. 일단 주세요. 그 남자는 내키지 않는다는 듯이 그 도시락을 받아들고 갔습니다. 조금 기분은 나빴지만 워낙에 차갑고 인정 없는 사람인 걸 알았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기로 했죠. 그런데 그 다음 날 그 남자는 바로 알바 자리를 그만두게 됐고 취업을 하게 됐다는 알바 사장님의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도 생명의 은인인데 이렇게 갑자기 인사도 없이 헤어지게 되니 뭔가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께 조심스레 물어봤죠. 저기 사장님, 근데 그분 있잖아요. 그 민영님, 갑자기 왜 알바를 그만둔 거예요? 취업은 어디로 한 거예요? 아, 그 민혁군. 걔 원래 이렇게 알바하고 그러는 스타일 아닌데 내 친구 아들놈이라서 좀 도와달라고 한 거야. 그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부족한 것 없이 잘 자라서 애가 좀 차갑고 남한테 베풀 줄도 모르고 그래. 그래도 난 급할 때 알바로 잘 써먹었으니 할 말 없지. 사장님은 친구의 아들이었고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빠가 운영하시는 작은 회사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듣게 됐죠. 아마도 그 지역 쪽에서는 꽤 잘 나가는 집안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잊혀지는구나 하면서 저도 취업 준비를 하게 됐고 하필이면 취업에 성공한 곳이 예전에 그 민혁이라는 남자의 아빠가 운영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취업난이 심각해서 제가 일하고 싶은 곳에 5군데나 낙방을 하고 마음을 내려놓고 빨리 취업을 한 곳이었거든요. 그곳에서 그 남자를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그 남자는 그곳에서 사내 연애를 하고 있었고 예전에도 그랬듯이 귀티가 줄줄 흘러 넘치더군요. 저는 저를 알아보던지 말던지 크게 개의치 않고 제 일만 열심히 했습니다. 제 성격상 주어진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편이라서 회사의 웬만한 사람들보다도 더 늦게 퇴근하고 일찍 출근했던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회사에 그 민혁이라는 남자와 저
단 둘만 남게 됐습니다. 아주 큰 회사가 아니었기에 사무실 하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볼 수가 있었거든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는지 인상을 팍 쓰고 있던 그 남자는 제게 저녁을 함께 먹자고 하더군요. 안 그래도 생명의 은인이었고 뭔가 제대로 대접을 해주고 싶었던 저는 저녁 시간을 허락했고 회사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그 남자는 이성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시더라고요. 저기 괜찮으세요?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드세요? 천천히 드시지. 그때 저한테 싸주신 김밥 진짜 맛있었어요. 저 원래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맛있더라고요. 우리 누나가 많이 뺏어 먹긴 했지만요. 어머, 정말요? 그 김밥 드시긴 하셨나 보네요? 전 또 안 드신 줄 알고. 솔직히 우리 엄마보다 김밥 잘 싸시던데요. 진짜 잘 먹었어요. 일도 참 열심히 하시고 세정 씨는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여자들하고는 많이 다르신 것 같네요. 술을 마셔서 그런지 그 남자는 저를 좋게 평가해 주더라고요. 생전 차가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말이죠. 그런 말을 들어서인지 저 역시 기분이 좋아졌고 평소 마시지도 않는 술을 벌컥벌컥 마시다가 그만 많이 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주 황당하게도 그 남자와 하룻밤을 함께 보내게 됐죠. 난생 처음 남자와 보낸 첫 밤인데 이런 식으로 이 남자와 술을 먹고라니 아주 많이 당황스럽고 두려웠어요. 그런데 더욱 황당했던 것은 그 딱 한 번의 밤으로 저는 그만 뱃속에 아이가 생기고 말았어요. 정말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구나 싶을 정도로 아주 당황하던 순간이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도 이런 식으로 저를 임신하셨다고 하더니 꼭 이런 것도 친정엄마를 닮았나 봐요. 저는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을 그 남자에게 알렸고 그때 사내에서 여자친구가 있던 그 남자는 혹시나 소문이 날까 얼른 그 여자친구와 헤어지더군요.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어쩔 수 없이 결혼이라는 것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저희 커플이었던 것 같아요. 불타는 연애도 없이 그저 하룻밤의 실수로 결혼까지 해버리게 되었는데 이럴 바엔 차라리 실컷 연애나 좀 해볼 걸 하는 후회도 해봤네요. 그 남자의 부모님과 누나를 만나면서 참 저와는 다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여유 있게 살아서 그런 건지 사람에 대한 소중함도 잘 모르고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해 돈을 펑펑 쓴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희 집은 그 당시에 할머니의 병이 너무 심해져서 돈도 부족하고 다른 여력은 전혀 없던 시절이었거든요. 특히나 시누이라는 사람이 애가 둘 딸린 이혼녀였는데 뭐가 그리도 떳떳하고 당당하던지 제게 결혼 생활에 대해 또 남자에 대해 이것저것 훈수를 두는 것이 좀 웃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왜 저렇게 아이를 둘씩이나 낳고 이혼을 했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죠. 더욱이 작은 아이는 걸어 다니지도 못하는 아이였는데 그런 아이를 두고 이혼할 정도라면 남한테 가르칠 입장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결혼 후 남편은 시댁에 아주 자주 들렀습니다. 정시에 퇴근을 할 때면 꼭 시댁에 들러 시누이의 자식들을 보고 놀아주다가 왔고 오히려 저보다도 시누이의 자식들을 아끼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서운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렇게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이니 우리 아이도 많이 예뻐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죠. 아이들을 좋아하는 아빠는 누구나 바라는 모습이니까요. 처음에는 남편에 대한 애정이 아주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살을 부대끼며 사니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제 성격상 한번 이렇게 연을 맺은 사람한테는 최선을 다하고 믿음이 컸기 때문에 남편 말은 무엇이든지 다 믿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최대한 싸움도 하지 않으려고 서운한 부분도 참아가면서 말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 꼭 저희 친정엄마를 닮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러는 사이에 뱃속에 있던 아이가 태어났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차갑고 인정 없던 남편도 자기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 아이를 엄청 예뻐했는데 그 모습에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행복이 꼭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족끼리 아이 키우면서 사는 것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잘하고 있던 시아버지의 회사가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예전보다 규모가 축소되고 직원도 감축되어 어려운 것은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지만 상황이 그렇게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더불어 시모는 친인척의 빚 보증을 잘못 써서 본인이 다 덤탱이를 쓰게 될 지경에 이르렀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술에 취해 한숨을 내쉬며 남편이 제게 말을 해주더군요. 어쩌냐 우리 정말 큰일이다. 아버지 회사 당장 문 닫게 생겼어. 상태가 너무 안 좋아. 거기다가 엄마가 친정 빚 보증을 서줬는데 그 사람이 잠적해버리는 바람에 누나는 애 키우면서 집에 들어가 살고 있는데 이거 우리 가족 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아니 어째 갑자기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 어쩌지? 당장 다른 일부터 알아봐야지 뭐. 나도 그냥 학교만 졸업하고 아빠 회사에만 있어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정말 큰일이다. 큰일이야. 그러게 어쩌지? 나도 놀 순 없지. 가족이 이런 상황에 놓였는데 나도 애기 어린이집 맡기고 나가서 일할게. 한 푼이라도 벌어서 도와드려야지. 그래야 가족이지. 힘내 여보. 응? 고마워. 그나저나 누나 애기들이 걱정이네. 당장에 생활비가 없는데 어쩌지? 여보, 당장 우리는 우리 아이만 신경 쓰자. 조카가 아무리 예뻐도 우리 아이부터 챙기고 해야지. 누나도 아이 맡기고 일 좀 하고 하면 되잖아. 우리 누나는 일도 할 줄 모르고 음식도 잘 못해. 그냥 곱게만 자라가지고 그래서 내가 걱정이지 뭐. 당신같이 야무지면 내가 걱정도 안 하지. 남편은 가족의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도 조카 걱정을 남다르게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아직 어린 둘째 조카에 대한 사랑과 걱정이 남달랐는데 그때는 그저 어린 나이에 아빠도 없이 크고 있는 조카가 안쓰러워서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시누이는 아이가 아프거나 아이에 대한 무슨 일만 있어도 쪼로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불러댔고 남편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가 조카와 많은 시간을 보내줬습니다. 하다못해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서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둘째 조카가 갖고 싶어하는 값비싼 장난감과 고급 의류 브랜드의 옷은 잘 챙겨주더라고요. 저의 의류 같은 것에는 별 욕심이 없었기에 한 번도 입혀보지 않았던 비싼 옷인데 말이죠. 어쨌든 저는 친정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무엇보다 당장에 먹고 살 일이 급급해진 시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도와줬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 있는 동안 나가서 일을 했고 오후부터 저녁 시간 그리고 주말까지 이용해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을 다 찾아서 했어요. 그 예전 저희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요.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나 힘들다는 것도 알게 됐고 새삼 저희 엄마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알게 됐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있던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다는 핑계로 집 안에서 일도 안 하고 놀기만 했는데 제 눈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단 한 푼이라도 벌어서 생활비 보태고 빚 보증을 선 돈을 갚아야 할 판국에 말이죠. 하다못해 시누이의 둘째 아들 생일에 제가 준비해간 선물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하는 말에 저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어머나 옳게. 이게 뭐야? 이거 지금 AP라고 사온 거야? 아니 너무한다. 난 이런 거 한 번도 안 입히는데. 내 동생 같으면 이딴 거 절대 안 사오지. 어떻게 이런 걸. 형님,
지금은 저희 모두가 다 아끼고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애들이 깨끗하게만 잘 빨아서 입히면 되지. 금방금방 크는데 너무 비싼 거 안 입혀도 되잖아요. 더군다나 큰애가 입던 좋은 옷들도 아주 많은데요. 올케, 실망이다. 어쩜 그렇게 말을 하냐? 올케는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어. 알아? 내 동생이 이러면 올케 가만 안 둘걸? 뭘 알고나 얘기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애 아빠가 왜요? 에휴, 됐다, 됐어. 모르는 게 약이지 뭐. 아니다. 내가 실수했네. 시누이의 황당한 행동에 당황하기도 했지만 뭔가 말끝을 흐리는 시누이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더군요. 제게만 숨기는 듯한 말투와 행동이 사람을 은근히 기분 나쁘게 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번 돈으로 한 달에 100만 원도 넘게 쓰고 있는 시댁에서 제게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뭐 그냥 제가 마음 먹고 한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후 제게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었는데 휴일 오후 시간 집에 있던 남편이 한 통의 전화를 받더니 우산도 쓰지 않고 그대로 밖으로 나갔더군요. 안 그래도 전화를 받는 소리가 심상치 않아서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제 물음에 대답도 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없이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뒤쫓아갔어요. 마침 아이가 낮잠을 자고 있었기에 우산을 들고 남편 뒤를 따라갔죠. 거센 비를 맞으며 어찌나 빠르게 뛰어가는지 제가 부르는 소리도 듣지 못한 채 저만치 멀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저쪽 골목 끝길에 서 있는 사람이 시누이와 어떤 남자인 것 같았어요. 저는 누군지 시댁에 남아있던 시누이 남편의 사진을 몇 장 보았는데 그 사진 속의 남자와 매우 비슷하더라고요. 둘째 조카를 데리고 온 시누이와 옆에 서 있는 시누이 남편은 저희 남편에게 삿대질을 해대며 뭐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산을 쓰고 얼굴을 가린 채 조심히 그곳으로 가까워져 갔는데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더군요.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이딴 식으로 살 건데? 무책임하게 애만 낳아놓고 누나한테 떡하니 안기더니만 이제는 지 새끼 낳았다고 네 새끼를 모르는 척해? 어? 아이 매형, 제가 언제 모르는 척 했어요. 지금 사정이 안 좋아서 좀 힘들었을 뿐이에요. 그래도 최대한 나한테 해줄 돈은 해줘야지. 내가 네가 싸질러 놓은 자식 때문에 이혼한 거 몰라? 내가 어디 이거 네 와이프한테 말해? 어? 누나랑 내가 왜 이혼했는데? 네 자식 때문 아니냐고. 아, 매형,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발 이것만은 비밀로. 너 그럼 똑바로 하라고. 알았어? 야, 사람 한 명 거두는 일이 얼마나 힘든 줄 몰라? 어? 네 와이프한테 진짜 다 말한다고. 매형, 진짜 제발 비밀로 해주세요. 제가 돈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드릴게요. 제발요. 저번 달도 말만 이렇게 하고 덜 줬잖아. 내가 이 말을 어떻게 믿나? 저남이 애초에 나랑 누나 이혼할 때부터 내 생활비, 누나 생활비, 네 애 먹이고 입히는 것까지 다 준다고 한 거잖아. 아니야? 네, 맞아요, 매형. 맞습니다. 지금 아버지 회사가 안 좋아서 제가 그전처럼 돈을 잘 못 만져서 그런 거예요. 비밀만 좀 꼭 지켜주세요. 매형, 이번에는 진짜 돈은 원하는 대로 다 드릴게요. 제발요. 여기저기 다 싸질러 놓는 게 장땡이 아니야. 알았어? 애를 낳았으면 똑바로 해라. 험상궂게 생긴 매형이라는 사람은 제 남편에게 이런 끔찍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대화를 다 듣게 된 저는 그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충격이 쉽게 가시질 않았죠. 애초에 애끓는 사랑으로 결혼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혼 후 남편을 세상의 전부로 알고 진짜 열심히 사랑하고 최선을 다했거든요.
헌데 남편은 계속 직전에 다른 여자와 아이를 낳아서 누나에게 맡겨놓고 결혼 생활 내내 이렇게 저모르게 아이를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누나는 어차피 매형과 이혼을 하려던 찰나였는데 마침 동생의 사정이 그렇게 돼서 그 핑계로 생활력 없던 매형을 비밀 유지 조건으로 매달 남편에게 돈을 요구했다고 하더군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제게 남편이 말해준 얘기랍니다. 또한 남편은 뒤이어 제게 말했어요. 자기야, 나 정말 처음에는 아무 느낌도 없었고 당신에 대한 아무 생각도 없었어. 그저 내 아이 임신했고 그랬기에 그거에 대한 책임을 이번에는 지려고 했던 것뿐이야. 근데 살아보니까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도 잘해주고 우리 집 빚을 갚아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 나쁜 놈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말이야, 당신을 놓칠까봐 꼭 비밀을 유지하고 싶었어. 넌 정말 나쁜 놈이야.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었다면 내게 말을 했어야지. 그동안 조카한테 지극정성으로 사랑을 갖다 바친 그게 다 네 자식이라서 그런 거잖아. 난 정말 너랑 니네 가족한테 최선을 다했다고. 정말 미안해. 진짜 내가 이렇게 빌게. 이제서야 자식에 대한 사랑이 뭔지 깨달았단 말이야. 응? 여보, 나 안 버릴 거지? 당신 그런 사람 아니잖아. 아니, 난 그동안 너무나 바보같이 살아왔었어. 당신이 하는 일이라면 콩 심은데 팥이 난다고 해도 다 믿었지. 하지만 이젠 아니야. 나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당신이 한 행동에 책임을 져. 우리 이혼해. 저는 그 자리에서 이혼을 결정했고 바로 아이를 데리고 나와 친정으로 갔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병간호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친정 엄마와 함께 저는 분식집을 오픈했어요. 대출과 빚으로 시작한 장사였지만 열심히 노력한 끝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저는 남편의 매형이라는 사람을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든 사실을 알고 싶기도 했고 애를 낳아놓고 버리고 도망간 여자가 누군지도 궁금했거든요. 오토바이 가게에서 껄렁껄렁 놀고 있던 매형이라는 사람을 만났고 그에게서 아이 엄마에 대한 얘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기에 돈을 주고 달래면서 얻어낸 정보였죠. 그렇게 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녀를 찾아갔었어요. 뻔뻔하게 생긴 그녀는 제가 누구라는 사실을 밝혔음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군요. 저는 그렇게 그녀가 근무하는 회사 1층 카페에서 큰 소리로 그녀에게 망신을 줬습니다. 당신같이 애 키울 자격 없는 여자들이 많아서 애들이 불쌍해지는 거야. 도대체 애가 뭔 죄야? 뭐? 네가 뭘 한다고 짓거려. 그러게 누가 임신시키래? 난 결혼도 하기 싫었고 애기 키우는 아줌마로 살기도 싫었다고. 온전히 그놈 잘못이야. 그러니까 씨 뿌린 그놈이 키우는 게 맞는 거지. 그리고 그놈은 애 낳은 후에도 또 바로 딴 년이랑 만나더라? 그러니 내가 무슨 잘못이야. 다 그렇게 여자 밝히는 놈이 잘못한 거지. 정말 뻔뻔하다 뻔뻔해. 그래도 10달 배불러 낳은 자식인데 불쌍하지도 않냐? 관심도 하나도 없고. 넌 평생 엄마 될 자격도 없어. 절대 앞으로 아이 낳지 말고 지금처럼 혼자만 생각하면서 평생 늙어 죽어라. 저는 그렇게 한바탕 그녀에게 쏟아낸 후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너무 뻔뻔하다 못해 아이를 낳은 엄마의 마인드라고는 생각하기 힘든 사람이었기에 더 이상 말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남편이 몰래 키우던 아이의 엄마도 만나 한바탕 강한 말펀치도 날려주었고 더 이상의 미련도 없이 분식집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그렇게 한번 찾아가서 시원하게 퍼부었더니 더 이상의 미련도 없는 것 같아요.
만약 그때 찾아가서 직접 보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계속 궁금했었을 거예요. 그놈의 인간은 시누이에게 맡겼던 자신의 아이를 부모님과 함께 키우고 있다고 하더군요. 시누이가 몇 년 후 재혼을 했어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호적부터 다 정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제 아이에게 아빠가 없다는 사실만 안타까울 뿐이죠. 제가 이혼을 하고 나서 몇 년 후 갑자기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가신 친정 엄마. 덕분에 저는 보란 듯이 분식집 성공을 이루었답니다. 엄마는 제게 그렇게 혼자서 살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신 후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죠. 엄마가 그때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저는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오늘따라 친정 엄마가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부디 친정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이상으로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